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맛집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 AI 탭의 검색 결과와 스마트 플레이스의 검색 결과를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안산 삼겹살 맛집인데, 이 키워드는 오늘 제가 실제로 소비했던 그런 키워드입니다. 일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안산에 방문을 했었는데 10시쯤에 아침을 먹고 안산으로 이동을 해서 일을 보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 오후 한 5시쯤 이제 일이 끝난 상태에서 배가 좀 많이 고팠죠. 급하게 뭔가를 먹고 싶었고 그때 처음으로 또 떠오른 메뉴가 삼겹살이어서 안산에서 삼겹살이 먹고 싶었다. 그래서 정한 키워드가 안산 삼겹살 맛집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방문한 곳은 플레이스 1위에 등록되어 있는 샘골로 본점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이 없이 안산 삼겹살 맛집 키워드로만 빠른 결정을 해서 먹었던 그런 행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 광고 영역에서 1위로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스킵하고 내렸는데 광고에서 보였던 업체가 이렇게 플레이스 1위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로서 저한테 신뢰감을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에 새로 생긴 건데 이 재방문 만원이라는 빨간 글씨가 더욱더 신뢰감을 줬습니다. 플레이스에서 상위 노출로 1위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방문이 많고 이러다 보니 제가 실내에서 삼겹살 먹고 싶은데 이 집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샘꼴로 본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첫 번째 이미지 비주얼이었습니다. 여기 미나리와 삼겹살인데 한 달 전에 실제로 미나리와 삼겹살을 함께 구워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샘꼴로 본점에 가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우선 메뉴를 골랐다. 지역은 안산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산이라는 키워드와 메뉴 그리고 맛집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첫 번째 광고 노출에 이 샘컬러 본전이 노출되어 있었고 플레이스 1위 업체에 노출되어서 중복 노출이 되었을 때 저로 하여금 이 집이라는 그런 어텐션을 한번 가져왔고, 두 번째로 재방문이 많은 요 빨간색 글자가 저로 하여금 신뢰를 주었고, 세 번째 요 대표 이미지 미나리가 있는 대표 이미지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통목살의 부드러움이란 요 키워드 크게 네 가지 요소, 광고, 재방문 많은,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의 비주얼, 통목살의 부드러움이란 저 키워드 요 네 가지가 저로 하여금 정보가 전혀 없는 안산시에서 샘골로 본점을 방문하게 한 행동의 어떤 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AI 탭에서 안산 삼겹살 맛집을 제가 키워드를 4개를 한번 쳐봤어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든 검색 결과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AI 탭은 검색하는 사람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시간, 장소에 따라서 답변이 각기 달라져요.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에 적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20대 남자 여자, 30대 남자 여자, 40대 남자 여자 모든 페르소나의 검색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그것을 마케팅을 한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간에 검색을 했지만 검색 결과의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난감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네 개의 검색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 결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래도 비교해 보면 뭔가 좀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산 삼겹살 맛집으로 검색을 했던 검색 결과를 보면 안산에서 삼겹살 맛집을 고르신다면
지금 주어진 후기. 저는 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어진 후기라고 하는데 그 후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쭉 내려보면 우리가 항상 출처를 찾고 그 출처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좀 분석을 하는데 빅데이터 맛집 검색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쭉 내려보면 제가 찾은 이 첫 번째 탭에서의 검색 결과에서는 빅데이터 맛집 다이닝 코드의 정보를 약 50% 이상 인용을 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이 주어진 후기가 어디 있는지 솔직히 정확하게 못 찾겠어요. 후기도 안 보이고. 후기라는 게 그나마 있는 게 여기 푸치푸치노 님이 쓰신 네이버 카페의 글인데 다이렉트 결혼 준비라는 이 카페가 정말 네이버 AI 탭에서 인용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삼겹살 맛집 후기 키워드를 포함해서 후기를 써놨어요. 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돈내산 후기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인용을 해주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주어진 후기라고 해서 과연 네이버 AI 탭이 갖고 있는 좀 성능이 신뢰로운지 약간은 또 의심이 되는 검색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한눈에 비교해서 메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나오고 이런 분께 적합해서 추천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메뉴별로 생삼겹이 강한 곳, 냉삼 스타일이 끌린다면 소뚜껑 가성비 해서 업체들을 6개 정도 소개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탭 한번 볼까요? 역시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요. 안산에서 삼겹살 맛집을 찾으신다면 최근 방문 후기와 평점 흐름 기준이라고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AI 탭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방문 후기와 평점 흐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마트 플레이스의 후기와 평점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면 방문자 리뷰죠. 리뷰, 네, 방문자 리뷰. 두 번째 탭 검색에서는 방문자 리뷰를 중심으로 정보를 추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갔던 생컬러 본점이 첫 번째 추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컬러 본점은 후기가 4,700개, 어마어마하네요. 저 많은 양에서 좋은 후기를 가지고 네이버 AI 탭이 추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검색 결과 볼까요? 안산에서 삼겹살 맛집을 찾으신다면 지금 확인되는 정보 기준, 지금 확인되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정하지 않아요. 출처를 쭉 한번 살펴보면 거의 뭐 네이버 플레이스처럼 검색 결과가 세 번째 탭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실패 확률 낮은 무난한 선택, 생컬러 본점, 이미지와 정보, 플레이스 정보 요약해서 나오고 있고요. 가성비와 소뚜껑 감성해서 할매 소뚜껑 삼겹살 안산. 세 번째는 사이드 메뉴까지 중요하면 936 안산 중앙점, 배부르게 먹고 싶다면 제주 연고집, 연탄구이 분위기 원하면 상록회관 연탄구이 안산고잔점 해서 처음에 선언을 했던 지금 확인되는 정보 기준 했는데 방문자 후기는 없고 거의 다 네이버 플레이스 기준으로 했네요. 이 이야기는 네이버 플레이스의 검색 결과와 비슷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AI 탭 검색 결과 한번 볼까요? 안산에서 삼겹살 맛집을 찾으신다면 방문자 리뷰 기준, 방문자 리뷰를 기준으로 했다. 어디 방문자 리뷰? 스마트 플레이스 방문자 리뷰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4개의 AI 탭을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주어진 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갔던 템콜러 본점이 추천이 안 되고 있어요. 다이닝 코드의 정보를 주로 AI 탭에서 검색 결과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템콜러 본점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 탭은 보면 최근 방문 후기와 평점이라고 기준을 명확하게 했고 생컬러 본점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탭도 보면 지금 확인되는 정보, 이 정보는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예요. 그랬더니 템콜러 본점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네 번째 탭도 보면 방문자 리뷰 기준 했더니 당연히 리뷰가 많고 그 리뷰도 질이 매우 좋다 보니까 템컬러 본점을 가장 먼저 추천해주고 있죠. 이 4개의 탭 중에서 3개의 탭이 방문자 리뷰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방문자 리뷰가 많고 방문자 리뷰가 좋으면 이렇게 첫 번째로 제가 갔던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교해 볼 거는 테이블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탭은 한눈에 비교해서 메뉴 중심으로 추천했고요. 두 번째 탭은 한눈에 비교해서 식당 명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강점 이런 분께 추천해서 합리적으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탭을 보면 역시 매장 중심으로 해서 가게 명이 나오고 메뉴 특징, 가성비 포인트, 운영 시간, 예약 주차해서 정보가 많기는 한데 나같이 배고팠던 사람한테는 잘 안 볼 것 같아요. 정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꼭 아닙니다. 자, 네 번째 탭 볼까요? 스타일별 추천 포인트인데 생고기 기준 추천 식당 생콜러 분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처럼 배가 많이 고프고 빨리 좋은 식당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렇게 한눈에 비교해서 요 두 번째 탭이 가장 저한테 좋은 검색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들은 비교를 할게요. 첫 번째 탭은 메뉴별 특징으로 정보를 정리했고 두 번째 탭은 추천 포인트별 정리했고요. 세 번째 탭도 추천 포인트별 정리인데 그 보여주는 결과는 아주 다르죠. 사진과 업체명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 탭도 대표 후보 비교 사진과 업체명 그냥 이거 제가 추측인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첫 번째 검색하고 두 번째 검색하고 세 번째 검색하고 네 번째 검색을 했더니 얘가 이제 검색 그만하고 대표 후보 내가 비교해 줄 테니까 여기로 가서 먹으세요 라고 아마 네이버 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산 삼겹살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소비하는 과정과 네이버 AI 탭이 같은 키워드라도 시간과 어떤 사람이 검색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